전 세계 해안은 지구 표면의 20%를 차지합니다. 세계 수많은 유명 도시들도 해안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위에 익숙한 해양 도시들은 일찌감치 해양 레저 관광의 중요성을 깨닫고 도시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해양 레저 관광으로 경제는 활성화되고 도시 브랜드 가치는 높아지게 된 거죠. 그럼 이제는 양보다는 질적으로 좀 승부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것이 이제 해양 레저와 해양 레저 관광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해양 레저 관광의 시대. 푸른 바다에 새로운 미래가 있습니다. 경북의 대표적인 공업도시 포항. 호미곶 일출과 구룡포 등지의 관광 콘텐츠가 있지만 포항은 늘 철의 도시, 강철 도시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포항은 새로운 도시 브랜드를 갖게 됐는데요. 사람들이 포항을 해양 레저 도시로 인식하기 시작한 겁니다. 2023년 전국 해양 스포츠 제전 개최 도시로 선정될 만큼 이제는 해양 레저 관련 콘텐츠가 활성화된 포항. 포항이 이런 성과를 거두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매년 다양한 해양 레저 체험과 해양 스포츠 대회 등 해양 레저 행사가 많습니다. 해상공원에서 열리는 도심 속 해양 레포츠 체험, 영일대 패들보드 체험, 포항 운하 야간 카약 체험과 포항 메이어스컵 서핑 대회, 전국 수상 오토바이 대회, 동아리 딩기 요트 대회 등이 있습니다. 포항에서 매년 다양한 해양 축제로 많은 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성장세가 두드러지는 분야는 서핑입니다. 부산을 제치고 국내 3대 서핑 포인트로 꼽힐 만큼 요즘 뜨거운 인기를 누리고 있는 포항 용한 서퍼 비치. 이곳을 중심으로 포항의 크고 작은 해변에는 해양 레포츠 시설들이 들어서고 있는데요. 해양 레저를 즐길 수 있는 공간과 인프라가 확보되다 보니 해마다 포항을 방문하는 서핑 인구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거의 매해마다 2배씩 거의 상승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작년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거의 뭐 한 2만 명 정도 방문을 하셨고요. 올해는 거의 4만 명 가까이 왔다 가셨다고 보셔도 무관할 정도로 인원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일단 포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은 해변들이 많이 보유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조금 안전한
이런 해변들이 많이 보유가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더 방문을 많이 해주시고요. 포항에서도 우리 이제 서핑업으로 해가지고 많은 지원을 좀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다른 해변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 되면 해수욕장에는 그 가이드 라인을 치게 되는데 이제 포항 같은 경우에는 그 가이드 라인에 있어가지고 레저 구역을 또 따로 많이 넓게 정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인구수들이 그 바다에서 더 즐길 수 있게끔 그렇게 시에서 많이 지원을 해주는 상황에 이제 힘입어가지고 인원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천혜의 자연 환경을 제대로 활용하고 이를 콘텐츠로 한 프로그램을 다양화한 게 주요 전략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동해권인데도 이제 파도의 방향, 이제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파도가 있고 밑에서 위로 올라오는 파도가 있는데 이제 포항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 그 두 방향 모두 파도가 들어올 수 있어가지고 항상 언제나 파도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부산이나 양양이랑 제주가 이제 사람들에게는 많이 알려져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좋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포항은 이제 아직 많이 알려져 있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바다나 다른 편의 시설들이 너무 잘 되어 있어가지고 서핑을 즐기기에는 정말 좋은 지역입니다. 삼 년 전부터 개최해온 키마위크는 포항이 해양 레저 관광 도시로 발돋움하는데 가장 큰 원동력이 됐습니다. 2018년부터 매년 개최해 오고 있고요. 그 해양 체험, 해양 스포츠 대회, 이벤트 행사 등 포항에서 즐길 수 있는 해양 레저를 아우르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포항에서 키마워크를 개최하게 된 이유는 2017년도에 포항이 지진으로 인해 갖고 지역 경제가 많이 침체됐고 또 시민들의 심리적으로 많이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경제도 살리고 그 해양의 아름다운 해양 자원을 이용해서 지역 경제도 살리고 포항을 찾는 모든 관광객들에게 해양 스포츠를 보여주기 위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희 공식 개회식은 11시로 예정돼 있다 보니까 올해는 특히 서핑 체험과 더불어 포항 로컬 서핑 대회도 열렸는데요. 서핑협회 회장님을 비롯해서 동호인 여러분들께서 미래 해양 레저를 책임질 초중고 학생들이 참여한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고3 이승현 안 왔나요? 왔는데 옷 갈아입고 네, 왔고요. 김선주, 윤인석, 1, 생각보다 참여 인원이 꽤 많은데요. 포항시가 그동안 해양 레저 활성화를 위해 체험부터 교육까지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해온 결과입니다. 모습을 보여주겠습니다. 자, 선수 소개 하겠습니다. 선수 소개. 자, 여자 비기너의 허진영, 황유아. 자, 들어옵니다. 자, 핑크. 자, 2위로 누가? 블랙. 2위로 블랙이 들어왔습니다. 예년에 비해 올해는 해양 레저 체험 프로그램이 더 다양해졌고 체험 기간도 봄부터 가을까지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올해는 특히 스킨스쿠버 체험이 인기가 높았는데요. 해양 레저를 쉽게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 바다에 놀자 어플을 통해서 예약할 수 있으면서 매년 한정된 이용권이 금방 매진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 여행하는 인원들이 많아진 것 같고 포항시에서 수중 체험할 수 있게 지원해 주셔서 많이 찾아주시는 것 같아요. 안전을 위해 허가된 구역에서만 레저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포항 바다의 신비를 직접 느껴보고 싶은 다이버들은 왠지 가슴이 설레는데요. 호흡기 불고 하나 둘 셋 고 오케이. 자 하나 둘 셋 고. 생각보다 시야가 깨끗합니다. 늘 밖에서만 바라봤던 바다인데 이렇게 물고기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가슴이 벅차기도 합니다. 일단 오늘 시야도 너무 잘 나가지고 이제 물고기들이랑 너무 많이 보고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여기 해외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여기 국내에서 한지 이제 얼마 안 됐는데 여기 포항에도 해외만큼 다른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어촌 마을에서 거의 다이빙샵을 운영하다 보니까 편의점이나 뭐 공용 화장실이나 이런 부분이 시에서 지원이 된다면 훨씬 많은 인프라가 생성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발병 이전에는 해외로 다이빙하러 가는 사람들이 많은 게 사실이지만 현재는 국내에서 다이빙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좀 더 국내 다이빙을 활성화하려면 개인 생각인데요. 강원도에 있는 해중공원처럼 포항의 바닷속 볼거리가 있어야 젊은 층의 고객들이 많이 몰리고 국내 다이빙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포항에서 해양레저 축제는 단순한 축제가 아닙니다.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다른 도시는 어떨까요? 대한민국 서해안에 위치한 경기도 시흥시. 공장이 많은 산업도시 이미지에서 이젠 수도권 최고의 해양레저 관광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시흥시의 최대 장점은 수도권에 위치해 거리가 가깝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사계절 내내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해양 레저를 즐길 수 있는 시설들인데요. 시흥시는 해양 레저 수요를 반영한 시설들을 시와 MTB 거북섬에 모아 건설 중입니다. 시와호를 중심으로 서해안에 해양 레저 관광 테마 시설을 조성하겠다는 게 시흥시의 전략. 우리 시흥시가 보유하고 있는 이 10km의 해안선은 정말로 우리 수도권을 먹여 살리는, 우리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골든코스터가 되리라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km 해안선에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해양 스포츠, 해양 레포츠, 해양 관광, 해양 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컨텐츠들을 준비하고 있고요. 실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곳 인공 서핑장뿐만이 아니라 동양 최대 규모의 아쿠아 펜랜드, 또 우리 대한민국 해양생태관도 바로 이 서핑장 인근에 들어설 예정이고요. 또 다양한 해양 관광 그 내용을 가지고 있는 스트리트 몰, 그다음에 다이빙 시설 등을 비롯한 다양한 해양 컨텐츠 관련된, 물과 관련된 관광 산업들이 이곳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지난해 이미 개장한 인공 서핑장은
20, 30대 서핑족은 물론이고 가족 나들이 장소로도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웨이브파크는 작년 10월에 오픈을 하게 되어 시기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4개월 동안 휴장을 하게 되었고 운영 시간이 단축함에도 불구하고 약 10만 명 이상의 손님이 찾아주셨습니다. 독특한 파도로 미국 와이키키, 말리부 등 세계 유명 해변에서 즐길 수 있는 서핑을 만끽할 수 있는 야외 인공 서핑 공간. 축구장 23개 넓이인 16만 6,613제곱미터로 국내 최대 규모의 서프풀과 다이빙풀 등을 사계절 내내 시간과 날씨의 제약 없이 즐길 수 있는데요. (2014년) 4만 명에 불과하던 국내 서핑 인구는 2019년 40만 명으로 매우 급증하였습니다. 특히 워라밸과 개인의 여가 시간을 중요시하는 MZ세대에서도 서핑에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서핑을 이용하시는 데 있어 이동거리, 날씨, 파도 상태 등 많은 제약사항이 따른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의견을 수렴하고 앞으로 해양 레저 문화 트렌드를 이끌고자 웨이브파크를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도 미온수를 공급하여 겨울철에도 서핑이 가능하시고 대형 야구장에서 볼 수 있는 대형 조명탑을 설치하여 야간 서핑도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수도권에서 1시간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서핑 외에도 스킨스쿠버, 생존 수영 등 해양 관련 레저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화호에서 레저 활동을 할 수 있는 인프라도 구축할 계획인데요. 시흥시는 이렇게 해양 레저 콘텐츠를 발판으로 수도권의 새로운 해양 레저 관광 도시로 탈바꿈해가고 있습니다. 실제 한국기업평판연구소에서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19년 28위에 불과하던 시흥시가 해양 레저 테마 시설을 조성한 이후인 올해는 18위에 올라 10단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통계 포털 자료에 따르면 국내 해양관광 이용객 수는 지난 2019년 기준 2,687만 183명이나 됩니다. 같은 해 해양관광 매출액은 16조 7,393억 원, 사업체 수는 1만 3,217개로 나타났는데요. 지난해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장기화로 해외여행이 제한되면서 국내 관광 수요는 오히려 늘고 있는 추세. 특히 유토나 서핑 등 해양 레저 산업의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시원한 파도가 몸과 마음을 적시는 강원도 양양. 국내 3대 서핑 성지로 꼽히는 곳인데요. SNS에서는 양양발리라는 별명을 얻을 만큼 유명한 곳입니다. 전국 서핑 인구 약 50만 명 중 약 30만 명이 양양을 찾는다고 하니 그 유명세를 알 것도 같습니다. 양양은 원래 동해안의 작은 도시에 불과했는데요. 서핑의 성지가 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양양은 무려 21개의 해변을 갖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해수욕객과 서퍼들이 따로 나뉘어서
해양 레저를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거기다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가 개통돼 접근성이 좋아졌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죠. 더불어 3년 동안 양양군에서는 이웃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서핑 무료 강습을 실시하는 등 해양 레저 콘텐츠의 일상화를 목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꾸준히 진행해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강원도의 양양군에 또 되게 많은 서핑 스쿨이 생기고 있긴 하지만 단순히 서핑 스쿨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서퍼들이 와서 그 치킨집만 생기는 게 아니라 옆에 음식점도 생기고 서퍼들이 좋아하는 니즈를 원하는 뭐 음식점도 생기고 젊은 사람들이 원하는 숙박도 생기고 여러 가지 같이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 다양한 업종들이 생기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부산에서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다른 동종 업계 말고 약간 특색 있는 것들을 많이 해야 요즘은 사람들이 계속 찾아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어차피 바다에 오면은 우리가 바다를 보면서 여러 가지 마음의 안정을 찾잖아요. 그러면서도 갈 수 있는 곳들, 즐길 수 있는 것들, 볼 수 있는 것들, 먹을 수 있는 거리들을 많이 발견하고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많이 인프라가 됐을 때 이게 하나의 문화가 형성되는 거지 단순히 서핑 강습만 한다고 해서 서핑이 산업이 문화가 커지진 않아요. 서핑을 중심으로 한 경제 유발 효과는 연간 약 300억 원 정도. 해양 레저 콘텐츠의 인프라를 제대로 구성한 덕분에 양양은 서핑 도시라는 새로운 브랜드를 갖게 됐습니다. 덕분에 인구 증가의 효과도 누리고 있는데요. 2011년 부산에서 양양으로 이주했다는 이승대 회장. 일단은 해변이 많아요. 그러니까 양양군에만 거의 1만 킬로에 가까운 해변이 있고 여러 가지 소규모 해수욕장까지 하게 되면 21개 해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도에 따라서 뭐 그날의 파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여행을 다닐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수면이 일단 되게 낮아요. 네. 그래서 강습받기에도 되게 좋고 대부분이 다 모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하고 네. 그리고 질 좋은 파도가 1년 내내 사계절 들어와요. 네. 이 회장처럼 서핑이 좋아 이주를 결심하는 젊은 세대가 요즘 부쩍 늘어났다고 합니다. 서핑샵을 운영 중인 성민 씨도 마찬가지인데요. 원래는 그 양양에서 서핑 입문 강습을 한 4년쯤 전에 처음 받았습니다. 휴가로 놀러 왔다가 여름 휴가 때 잠깐 서핑 강습을 받고 이게 생각보다 너무 재밌고 자연 속에서 즐기는 스포츠다 보니까 좀 더 자주 여러 번 하다 보니 어느새 취미가 서핑이 되고 이제 매주 양양에 오는 주말 서퍼로 한 4년 정도 이렇게 매주 서핑을 즐겼는데 아무래도 양양이 지금 한 뭐 최근 5년 사이에 서핑샵들 뭐이라고 하는 혹은 뭐 죽도나 인구 같은 곳에 여러 그 젊은이들이 모일 수 있는 뭐 가게라든지 일자리라고 하죠 사실. 예. 최근에 그 이제 서핑 샵을 서핑 스쿨을 운영하시는 이제 제 선생님께서 서핑을 알려준 선생님께서 바닷가에 좀 오고 싶어 했는데 혹시 여기서 일자리를 준다면은 양양에서 내려와서 살지 않겠냐고 이렇게 좀 좋은 제의를 해주셔가지고 최근에 지금 양양으로 이사를 오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양 레저를 따라 사람들이 모이고 경제 활동이 활발해지다 보면 해안 도시들은 더욱 역동적인 공간이 됩니다. 해양 레저 관광 콘텐츠가 도시의 정체성을 새롭게 부여해 줄 수 있는 것이죠. 지방으로 갈수록 뭐 대도시, 인구가 많은 도시 또 산업군들이 많이 형성되어 있는 도시에는 아무래도 기존의 어떤 지역 경제 활성화에 견인하는 관련 산업들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한 부분이 부족한 지방 소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획기적인 해양 레저 산업이나 해양 관광 산업이나 스포츠 관광 산업을 유치를 해서 지역의 방문객을 많이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 지자체의 어떤 의지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규모 어떤 도시들의 어떤 적극적인 노력들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해양 레저 관광은 글로벌 해양 경제의 26%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데요. 해양 경제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만큼 그 중요성은 누구나 인식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어떤 관광의 60%를 차지하는 미래 관광의 어떤 이 관광 트렌드의 핵심이 해양 관광과 해양 레저 관광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국내의 많은 관광객들이 이러한 어떤 해양 레저 관광 축제에 참여하거나 관련 체험 투어를 통해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있고, 이러한 색다른 경험을 통해서 생활 속에서 레저 활동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 해양 레저 활성화에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특히 해양 레저 관광 도시는 해양 자원을 활용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견인할 수 있는 감초 같은 콘텐츠가 바로 미래의 해양 레저 관광 산업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최남단 도시 서귀포시입니다. 전국에서 서귀포시는 기온의 연교차가 가장 작은 온화한 도시인데요. 연평균 기온을 봐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따뜻한 곳입니다. 사람들이 모여드는 풍요로운 관광도시에서 이제는 자타공인 해양경제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서귀포. 그 앞바다에는 저마다의 이야기를 품은 섬들이 해양과 어우러져 절경을 이루는데요. 그 앞바다에 떠있는 섬들은 일부러 찾지 않으면 닿을 수 없었던 곳입니다. 하지만 몇 해 전부터는 수중 여행을 떠나려는 이들의 발길이 모이고 있습니다. 눈앞에 펼쳐질 수중 세계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서귀포 바닷속에서 발견하게 될 이야기에 궁금증은 더 높아집니다. 이런 데서 하는 거구나. 자, 물안경을 착용했을 때는 자, 이런 식으로 코가 완전히 막 덮을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물안경 착용해 주시고요. 스노클링은 물론이고 다이빙, 수중경관 관람 등을 즐길 수 있는 이 호핑 투어는 제주에선 처음으로 만들어진 해양 레저 관광 콘텐츠. 호핑 투어는 해외에서만 즐길 수 있다는 편견을 깬 첫 시도입니다. 특히 여행사와 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해양 레저 관광 모델로 지자체와 언론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굉장히 폭발적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제주도에서 동남아에서처럼 이런 호핑 투어가 가능해? 라는 거에 열광적이었고, 보통 제주도가 이제 뭐 바가지 요금이나 물가나 휴가철, 한철 뭐 그런 장사가 많아서 비싸다는 인식이 있었는데, 저희가 추가적인 사실상 자본 투자 없이 선장님들의 유호선을 활용해서 이 프로그램을 기획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한테도 그렇게 비싸지 않은 합리적인 금액에 저희가 서비스를 할 수가 있었어요.
제주 섭섬은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은 수중 비경을 간직한 곳. 제주의 바다, 그리고 자연을 온전히 느낄 수 있어 매년 봄부터 가을까지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알록달록한 산호초 사이로 지나는 색색의 물고기들, 마치 다른 세계에 와 있는 것 같네요. 섭섬, 범섬, 문섬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연산호 그 군락이 서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이버들 사이에서는 뭐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굉장히 아름다운 산호초가 있다라고 하고요. 실제로 초보자들도 저희 체험 다이빙 프로그램을 신청하시면 그 되게 환상적인 그 산호초 군락이랑 되게 다양한 물고기들을 또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올해 들어서 그 이제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특이한 일이 벌어졌는데 해외로 동남아든 해외로든지 그 다이버들이 못 나가다 보니까는 다이버들이 전부 다 제주도로 몰렸어요. 그래서 지금 섭섬, 범섬, 문섬에 가면은 다이버들이 다들 줄 서 있습니다. 해양 레저 활동은 다른 관광 콘텐츠들보다 만족도가 높다는 게 최대의 장점. 서귀포시에도 이런 해양 레저 콘텐츠에 주목해 여러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 그리고 도시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중요 콘텐츠가 된 해양 레저 관광. 무조건적인 개발이 아니라 환경을 고려해 유기적인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정부 지원과 지자체들의 해양 관광에 대한 이런 정책과 예산이 많이 반영돼서 사실 너무 과열이 아닌가 할 정도로 지자체들의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래서 사실 부산, 경기, 제주, 전남, 강원 모든 지자체들이 뛰어들고 있는데요. 사실은 과도한 경쟁보다는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서로 협력해서 대한민국 해양 레저 산업을 아시아, 적어도 동북아의 중심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양 레저 축제로 유명한 독일. 하지만 독일은 바다에 접한 도시가 적은 편입니다. 킬은 그 얼마 안 되는 바다에 접한 항구 도시인데요. 게다가 슐레스비 홀슈타인의 주도이기도 하죠. 도시 킬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매년 6월 마지막 주가 되면 얘기가 달라지는데요. 북유럽에서 가장 큰 썸머 페스티벌 킬 위크로 잘 알려진 킬러 보헤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Guten Abend, Kiel!
킬은 갈피의 연안에 깊숙이 들어온 만에 조성된 도시입니다. 이 물길이 굉장히 좁고 길기 때문에 킬에서는 이것을 킬피오르라고 부르는데요. 그 옛날 항구 도시는 사람과 자본의 통로였기에 당연히 번영할 수밖에 없었고, 킬은 조선업 등 해양산업도 발달해 일찌감치 크게 발달했던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도시가 곧 전쟁의 요충지였기에 제2차 세계대전 중 어마어마한 폭격을 받아 크게 파괴됐고, 시가지가 다시 복원되는 과정에서 안타깝게도 중세의 모습은 많이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킬은 독일에서도 관광으로 유명한 도시는 아닙니다. 오히려 항구 도시의 이점을 살려 요트 세일링 등 레저 휴양 도시로 독일에서 상위권에 위치하는 곳이죠. 킬의 해양 레저 관광을 대표하는 건 킬러보헤 축제입니다. 특히 요트 대회는 킬의 해변을 따라 전 세계 60여 개국에서 찾아온 4천여 명의 요트인과 2,500여 척의 크고 작은 요트가 참가해 열띤 경쟁을 벌이는데요. 총 10개의 경주 지역에서 국제 클래스, 올림픽 클래스 등 모든 요트 종목의 경기가 400여 회 이상 매일 치러집니다. 킬 위크를 찾는 방문객은 평균 350만 명 정도. 이 엄청난 축제의 시작은 1880년 킬에 주둔하던 해군이 개최한 요트 경기였습니다. 그 당시 독일 국왕 빌헬름 2세가 매년 방문하면서 참가자들은 점점 늘어났고, 마침내 1882년 킬러보헤라는 이름으로 축제가 시작됐는데요. Nun, fast alle Bundespräsidenten waren in Kiel zur Kieler Woche und haben diese eröffnet. Und viele von den Bundespräsidenten sind auch mit unseren jugendlichen Seglern zusammen auf dem Wasser gewesen und haben gesegelt. Im letzten Jahr war der jetzige Bundespräsident Steinmeier in Kiel und war auch mit unseren Jugendlichen auf dem Wasser und hat uns auch dieses Bild mit Widmung hinterlassen. Aber auch schon der erste Bundespräsident Heuss, er war in Kiel und hat hier gesegelt mit den Jugendlichen und andere hinterher auch. 이 전통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덕분에 지역민들의 자부심도 높아졌는데요. Absolut, ja. Ich meine, so sage ich mal auch gerade für Schleswig-Holstein, so an der Küste, wie viele Leute das hierher zieht, wie bekannt das letztendlich auch ist. Und es ist auch so ein bisschen Werbung für dieses Land, für die Offenheit, für die Vielfalt und auch das Bunte halt. Und ja, da ist man ein Teil von, will teilhaben und ja, hat nette Gespräche durch Zufall, was sich hier so ergibt. Und das ist auch das Tolle eigentlich hier entsprechend mit auf der Kieler Woche dabei zu sein. (2017년) 기준 킬 위크의 경제적 효과는 약 9천만 유로, 한화로 약 1,200억 원 정도입니다. 킬 위크 축제 예산이 200만 유로, 한화 약 26억 7천만 원인 점을 감안하면 파급 효과는 기대 이상인 셈입니다. Alle touristischen Angebote
Also für uns ist das wirtschaftlich, also rein wirtschaftlich gesehen, eine gute Veranstaltung. Wie München Oktoberfest. München ist aber viel größer, Kiel ist viel, viel kleiner. Und Kieler Woche ist eben ein Begriff, der deutschlandweit geprägt ist und auch international bekannt. Und dann natürlich die Marke Kiel auch stärkt, was wir natürlich sehr gut finden. 킬은 지역적 특성을 살린 해양 레저 관광 콘텐츠로 지역 경제를 살리고 새로운 도시 브랜드를 갖게 됐습니다. 부산 역시 다양한 해양 레저 축제를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구축하고 있는 만큼 킬의 전략을 벤치마킹해 볼 필요도 있는데요. 킬처럼 100년이 넘는 역사 동안 해양 레저 콘텐츠를 계속 이어온다는 건 누구 한 사람의 노력으로만 되는 일이 아니겠죠. 해양레저 축제를 추진하는데 킬러 컨텐츠를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축제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키마이크가 벤치마킹한 독일 킬 위크는 1894년 시작해서 127년 역사를 자랑하고 있는데 킬이라는 해양 도시를 세일링 시티라는 도시 브랜드로 만들기 위한 민관 산학이 협력한 결과물입니다. 지금은 킬위크가 세계 최고의 해양레저 문화 축제로 발전했음을 우리가 인식하고 해양레저 축제 개발과 운영에 대한 장기적인 접근과 투자가 필요합니다. 한때 바다는 튜버를 타고 노는 곳, 물놀이를 하는 곳 정도로만 여겨졌습니다. 이제는 해양 레저 관광의 시대. 때론 스포츠로, 때론 여행으로, 심리치유 콘텐츠로 해양 레저는 다양한 모습으로 시민들과 함께할 수 있습니다. 바다라는 공간에 도시의 정체성을 살린 새로운 미래 콘텐츠를 대폭 확장해야 한다는 건 누구나 공감하는 이야기인데요. 바다가 들려주는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바다와 함께 놀고 즐기며 이제는 새로운 바닷길을 열어야 할 때. 자원 활용과 가치의 어떤 극대화를 위한 협업과 그다음에 융합적인 노력이 좀 지속되어야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해양 레저 도시가 보유한 역사, 문화, 예술, 스포츠 이러한 자원과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자연 자원 그리고 관광 인프라를 활용한 해양 레저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한다면 이러한 것들을 기관 간의 협업과 어떤 융합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세계적인 해양 레저 관광 축제를 개최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55개 연안도시가 있고 대부분 연안도시들이 해양레저 활성화를 위해 많은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연안도시들의 해양레저 축제 브랜드로서 키마이크를 활용하고 키마이크가 축적한 노하우를 통해 공동 마케팅 그리고 홍보, 콘텐츠 개발을 지원한다면 지자체의 해양레저 축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해양레저 활성화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제 바다를 바라만 보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사람들은 재미를 찾기 위해 바다로 뛰어들기 시작했고 우리는 여기서 미래를 그려야 합니다. 도시 브랜드를 키운 중요 콘텐츠 해양 레저 관광. 도시 브랜드를 키운 중요 콘텐츠인 해양 레저 관광을 통해 부산 역시 세계적인 해양 레저 관광 도시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해양 레저 관광의 시대에 발맞춘 부산의 항해 이제 시작입니다.